영양만점 시장 이야기 풀어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가 과연 산유국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상상해 보셨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안에 막대한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가 들어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쏠렸고요. 지수가 폭발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불안 요소 중 하나였던 이 PCE 물가지수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해주면서 시장은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었죠. 금리 인상 우려가 덜어지면서 나흘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자세로 돌아섰고요. 6월의 첫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2,680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도 나흘 만에 또 반등에 성공하면서 반도체주들까지 탄력을 가져갔던 하루였는데요. 이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장 정리부터 6월장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 오늘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실전 트레이더 바로 장자방 전문가님 모셔왔습니다. 실전 트레이더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은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매매법 알려주시는 분이죠. 대형주 중심의 주식과 ETF 전략도 상세하게 잡아드릴 거고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에서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선물 옵션까지 함께 담아볼 겁니다. 마냥 어렵게 느껴지는 이 매매법들 세 가지의 매매법들 한 번에 배워보는 그런 소중한 귀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계속해서 시장 대응법, 장중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시간 동안 이 시간을 이용해서 꼭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또 일주일 만에 나와주셨으니까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했는데요. 제가 2주 전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에 시장의 고점을 이야기하고 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장이 계속 빠졌고요. 어제까지였죠. 지난주 금요일까지 계속 하락 조정이었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이제 단기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황이라는 걸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시장이 빠지기 전에 이제부터 빠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황이고요. 오르기 전에 이제부터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시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떨어진 뒤에 자 이제부터 하락을 조심하세요. 시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 오르고 나니까 좀 싸게 사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뒷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여러분께 시황을 드릴 때 가급적 선제적으로 드리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2주 전에 조정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식 종목 거의 다 팔았거든요. 한 80% 정도 현금화시킨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자동차 관련 종목들 좀 사자와 코덱스 레버리지 삽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지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온라인 특강을 2번을 했는데 온라인 특강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종목들 제가 앞으로 좀 싸게 살 만한 거 말씀드려요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날 언급드렸던 종목 3개가 오늘 불을 뿜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종목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도 거의 이 생방송 중에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사실 희한하게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하는 주쯤 되면 보통 제가 셋째 주, 넷째 주에 온라인 특강을 하거든요. 셋째, 넷째 주에 토요일이거나 수요일이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때쯤에는 장이 거의 빠져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쯤에 제가 종목들을 요거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첫 주, 둘째 주에 올라가요. 요게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냐면 1월 달부터예요. 이번 올해 1월 달부터. 그래서 1월 2일부터 1월 17일까지 쫙 빠지고 1월 17일이면 셋째 주잖아요. 그리고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가 셋째, 넷째 주인데 그 구간에 매집해가지고 쫙 올라가면서 2월 달 올라가고 이거 계속 매달 반복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예, 시장 사이클이 거의 그래요. 근데 제가 시장 상승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언제까지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6월이나 7월까지는 상승세가 이어갈 거다. 그런데 7월 이후에 8월 달 초나 둘째 주까지는 모르겠는데 7월에서 8월 둘째 주 요 사이 정도가 저는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 6개월째 맞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는 것들 잘 여름장에 이익 내고 나면은 저는 당분간 안 볼 생각이고 인버스에 배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은 제가 좀 여유 있게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강에서 설명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설명드리지 않았던 것들까지 오늘 종목 얘기 좀 상세하게 드려볼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시황은 이 분석뿐만 아니라 예측 그리고 대응법이 녹아져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면요, 시황 점검 그리고 예측 물론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또 함께 담아갈 수 있을지까지 그 전략까지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딱 7시 50분까지니까요. 이 시간 꼭 잘 활용하셔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일단 시황 점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화면을 먼저 보실게요. 저는 매매 원칙을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매매는 눌림 시에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지난주 조정이었죠.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싸게 샀던 종목이 오늘 장이 반등하면서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정인지 하락인지 모르면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조정장의 주식을 사셔야 되고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상승 중 눌림, 조정장일 때만 해당하는 거고요. 하락장으로 추세가 하락으로 꺾이면 눌림이 아니라 꺾여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사면 계속 빠질 거예요. 그래서 장세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제가 6월, 7월까지는 눌림 시에 매수하고 올라갈 때 팔고 반복하는 구간으로 박스권 대응을 하시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하반기에는 아마 제가 눌림 시에 매수를 안 할 거고 인버스 사가지고 주가 빠지는데 계속 배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파동의 사이클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결국 매매를 할 때 승률이 높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승률이 최소한 80% 90%쯤 되는데 들어가서 저는 대형주하고 ETF만 하거든요. 그거를 기대 수익 10%에서 20% 정도 보고 들어간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끔 운 좋게 30% 50% 70%씩 시세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 정도 저는 목표 잡고 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하게 누적하는 것 이게 먼저다라는 거고요.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을 꾸준하게 저는 출금합니다. 그래서 내가 1억 갖고 투자했으면 1억 원 투자금만 놔두고 수익금을 계속 빼버리죠. 그러다가 장이 많이 빠지면 그때 그 금액을 내가 싸게 살 수 있게끔 기회를 잡는다. 이게 실수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승률이 높은 자리를 기다려서 우리는 뭐한다? 대형주와 ETF 중심으로만 잃지 않는 매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TF는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증권거래세는 1억 원 갖고 한번 샀다 팔았다 하면은 거의 30만 원 가량 증권 거래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한 번씩만 사고 파는 걸 매일 한 번씩만 한다 그래도 한 달에 보통 정부에다가 거의 6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연간 7,200인데 여러분 연봉 7,200만 원 안 되시는 분 손. 그러면 내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사고 파시는 분들은 정부에다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대형 종목보다 오히려 섹터별 ETF가 수수료 세금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섹터별 ETF의 순환매는 어떻게 보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하나씩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자, 이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얘는 대형주가 올라갈 때 어느 종목이 올라갈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배팅할 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삽니다. 제가 보통 이럴 때 사거든요. 여기 밑에서 이렇게 조정 나올 때 1월 17일부터 1월 26일 날 저는 여기 14,000원에서 14,500원 구간 매수해서 쭉 치고 올라와서 여기 2만 원 이상에 다 팔았고요. 눌림목을 이용해서 17,500원, 18,000원 여기 사가지고 올라올 때 여기 2만 원대에서 다 팔고 이게 지난주죠. 그죠? 2주 전에 제가 이제 조정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쌍봉 얘기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조정 나올 거야 그랬는데 제가 노렸던 조정폭은 어디까지냐면 요쯤까지 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느낌이 좀 이상해서 일단 하방 정리하고 상방 배팅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 종가상 3.54% 올랐고요. 아침에 장중에는 얘가 얼마 4%를 좀 넘는 상승까지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기가 어렵다. 이게 괜찮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럼 저는 얘 얼마까지 이번에 반등 볼 거냐면 19,500원에서 2만 원 정도 오면 팔겠습니다. 길게 볼 생각은 아니고요. 짧게 단타 칠 생각이니까 지수가 반등할 때 굉장히 세게 간다.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보시면 18,580원, 시가가 18,580원입니다. 시가부터 질러라고 이야기했고 비중은 20%만 채우자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제가 보는 자리까지 오면 한 7%에서 10%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그 정도 단타 깔끔하게 치겠습니다. 오늘은 3.54% 올랐기 때문에 시가에 잡아서 3%, 3.5% 수익은 이미 현재 갖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 상승하게 되면은 한 7%에서 10% 정도 수익 나면은 팔고 나갈 생각이니까 단타로 접근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원익 IPS입니다. 얘는 우리가 반도체 장비 업종들 중에서 제가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몇몇 가지가 대장주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한미반도체였고요.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이 두 개가 대장주인데요. 우리가 재밌었던 건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한미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를 전량 차익 실현하고 한 주 남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한미반도체 10% 이상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죠. 장대 음봉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글쎄 하나의 경험치이기도 하고요. 뭐 어떤 분에게는 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시장이 계속 갈 때 대장주 위주로 갈 때 지수와 연관성을 보게 되면 지수에 연동되어 있는 종목들을 저는 대장주를 주로 거래하거든요. 왜냐하면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선물 옵션은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소형 종목을 안 봐요. 왜냐하면 저랑은 해당이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전업 투자자고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면 중소형 종목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중에 좋은 걸 찾으려고 애를 쓸 텐데 저는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을 볼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눈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수천 개 종목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저는 계속 상위에 있는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바라보게 되고 그 종목들의 순환매를 보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여기 28,000원대에서 2월 말부터 쭉 올라와서 44,000원까지 얘도 한 50% 좀 넘게 상승했었거든요. 특징을 보시게 되면 올라갈 때 장대 양봉하고 한번 뽑아 올리고 누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뽑아 올리고 눌리고요. 세 번 가면 시세가 끝나요. 그럼 내려가는 것도 보실까요? 밀어버리고요. 반등 한 번 했죠. 밀어버리고요. 반등 한 번 했어요. 그럼 한 파동 남아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진바닥이거든. 근데 지금 저는 뭘 본 거냐면 우리가 보통 상승파가 엘리어트 파동 기준으로 135파 얘기합니다. 자, 135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올라가는 거 이게 1파고요. 눌림 이게 2파예요. 여기가 3파 이게 상승이고요. 4파 눌림이고요. 5파 상승 이게 마지막 상승. 그럼 보세요. 1파가 우리가 첫 번째 상승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3파가 두 번째 상승 파동이고요. 5파가 세 번째 상승 파동이에요. 엘리어트 파동의 이론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상승의 시세가 끝났다라고 판단하려면 한 번 오르고 눌림 주고 한 번 오르고 조정 주고 해서 세 개의 파동이 가야 파동의 완성이다. 그 전까지는 상승 중 눌림이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을 책 한 권 읽으시면 지금 제가 하는 말 이거 한마디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많이 아껴드렸죠. 엘리어트에 대한 책 파동의 책이 여러분 저기 교보문고나 이렇게 영풍문고 가시잖아요. 책 한가득 있어요. 서가 한 칸이 수백 권이 엘리어트 파동인데 다 읽어보시면 결국 이거 한마디 남아요. 이해하셨죠?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원래 이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학교 때 저도 교수님들 이렇게 수업 듣다 보면 어려운 거를 어렵게 설명하는 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고 잘하는 거고요. 쉬운 걸 쉽게 설명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을 만나시면 저 사람도 지도 모르는구나 생각하시고요. 쉬운 거를 어려운 거를 좀 쉽게 풀어주면 저 사람은 이해도가 편안하게 해주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이제 내려갈 때 보시면 여기 내려갈 때 한 파동 내려갔잖아요. 엘리어트는 마찬가지 내려갈 때도 하나 반등 나와요. 이게 2파동이고요. 그다음 여기 두 번째 그럼 여기 3파죠. 두 번째 하락파가 나오고 그다음 이렇게 횡보하고 나서 들어 올렸어요. 그럼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꺾일 거냐인데 정상적인 이후에 이렇게 꺾여야 되거든. 여기서 근데 얘가 반등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엘리어트 파동 중에 대한민국 버전, 그러니까 장자방의 해석을 제가 가미해 드릴게요. 엘리어트 파동을 장자방의 코스피 시장에 접목을 하자면 한국 시장은 1, 3, 5파까지 세 파동이 다 있는 경우도 있고 1, 2파 두 개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하실까요? 무슨 얘기냐면 파동 길이가 짧은 것은 세 파동이 다 있어요. 내려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장이 아니면 마지막 파동까지 세 개의 파동이 다 있지 않고 보통 두 개의 파동에서 소멸됩니다. 이게 장자방의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직 그 책을 안 썼거든요. 언젠가 제가 은퇴하면 아마 그 책을 쓸 거예요. 대한민국 파동은 이렇다. 그래서 종목들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아마 제가 은퇴할 때쯤 좀 더 나이 먹고 제가 여유가 좀 있으면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잘 시간도 없으니까 시간이 좀 있으면 아마 나이 먹고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지금 원익 IPS라고 하는 건 여기가 보시면 보세요. 가다가 눌림, 가다가 눌림. 얘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여기 33,000원이 무너지면 손절친다 생각하고 매수를 봐라. 제가 사인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눌림목 같은 여기. 자, 보실까요? 요 자리를 전 여기가 깨지면 손절친다 생각하겠다고 잡는 것이고 그다음에 박스 상단 얼마를 보시냐면 여기
앞에 요 가격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보고 단타치라고 33,000원, 34,000원에 잡으세요라고 이야기 드린 것이고 이걸 언제 드렸냐면 제가 온라인 특강 있죠.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했고 그 전주에 토요일 날 낮에 오전에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온라인 특강에서 원익 IPS 저평가된 반도체 주다 다른 반도체는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 단타치기 나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 드렸고 올라갈 때 37,500원에서 38,0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얼마 올랐냐면 4.38% 올랐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고가가 37,300원이네요. 제가 말씀드린 37,500원에서 200원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내일장하고 모레장 보세요. 내일하고 모레장에 만약에 얘가 저걸 돌파해서 양대 양봉이 서게 되면 우리가 여기 41,000원에서 42,500원 여기 오면 다 팔고 나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일장, 모레장 이틀 중에 얘가 37,500원, 38,000원을 돌파하는 파동이 안 나오면 그냥 단타로 소멸하고 정리할게요. 자, 왜냐하면 반도체 섹터가 죽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그동안 저평가됐던 것에 대한 단순 반발로 보고 전 들어간 거라서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면 얘도 함께 꽤 세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반도체 섹터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약하게 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익 IPS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 DB하이텍입니다. 자, DB하이텍도 똑같이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서 보시면 얘가 앞전 바닥이 4만 원이에요. 여기 하나, 둘, 셋.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반등 쫙 나왔죠? 그리고 나서 눌렀을 때 우리가 여기 42,000원대에서 또 잡고 단타 쳐서 쭉 올라올 때 46,000원에 반 팔았어요. 그리고 눌릴 때 제가 뭐 했냐면 다중바닥으로 모시고 4만 원 언저리부터 다시 살게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보시면 39,500원에서 4만500원 사이 또 한 번 매수 자리 주고요. 오늘도 2.2% 상승합니다. 자, 왜 그랬냐면 얘는 주도주가 아니라서요. 얘는 그동안 반도체가 갈 때 못 갔던 게 저평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저평가된 종목은 그 다음에 섹터에 눌렀다가 올라가는 걸로 저는 단순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오늘 얘가 거의 종가 고가 형식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탄력을 좀 붙인다면 44,000원에서 46,000원과 여기까지 올라오면 아마 10%에서 15% 정도 움직일 거예요. 여기 목표가로 볼 생각이고 만약 중간에 팔아야 되겠으면 제가 여러분 시황을 매일매일 방에다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시황방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코덱스 자동차입니다. 주도주 섹터 중에 반도체가 쉬어가는 대신에 지금 누가 치고 가냐면 자동차주로 오늘 급등을 했어요. 오늘 뭐 현대차, 기아, 만도, 현대모비스 이들이 막 올라갔는데 그래서 아침에 제가 시가부터 자동차주를 이야기 드렸는데 얘가 우리가 2만 원부터 여기요. 주종 나올 때 여기 2만 원부터 2만 500원 사이 여기서 매수해서 단타 치고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사고 올라오면 단타 치고 내려오면 사고 단타 치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약간 조심스럽게 보는 입장은 저는 여름 전후까지 여름 안쪽까지는 시장이 상승장이라고 보지만 이후장을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반도체가 시세가 눌렀다 한 번 더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자동차가 눌렀다 한 번 더 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보는 마지막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사이클이 제 말이 꼭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비중을 높게 잡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한 10%에서 15%만 잡아봅시다 했는데 아침에 쭉 올라가서 3%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종가에 조금 밀려가지고 2.83% 수익으로 끝났는데 내일장에 양봉이 서면은 끌고 갈 생각이고 아니면 내일 오전에 단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타이거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보시면 앞에 우리가 여기 12,000원대를 저점으로 15,000원까지 갈 때 이거 수익 잘 냈죠. 지난번에. 그리고 눌렀을 때 여기 12,500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사가지고 올라올 때 13,400원에 다 팔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쌍바닥 봤는데 쌍바닥에서 지켜주질 못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장이 회복하는 걸 보면서 지금 뭔 얘기 드렸냐면 단타로 잡고 11,270원 오늘 요 가격 밑에서 천천히 한 1, 2주 정도 분할 매수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름장에 한번 반등할 때 2차 전지가 마지막 반등을 한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비중을 많이 못 실는 것은 앞에 저점이 여기 12,000원인데 앞전 저점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중을 실으려면 여기서 내가 10% 정도만 사놓고 12,000원을 회복하면서 양봉 서는 날 그때 비중 실으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게 아니면 비중 안 싫고 10% 정도만 사놨다가 여차하면 그냥 집어 던질 생각으로 얘는 비중을 좀 줄여서 대응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런데 2차 전지 쪽에서는 저는 개별 종목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세 종목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이었고요. 두 번째는 LG 이제 LG 화학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SK 이노베이션이었어요. 종목들 잠시 제가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쌍바닥 패턴이죠. 그래서 37만 원짜리 무너지면 포기한다 생각하고 여기 38만 원, 37만 9천 원 이하에서 한 1, 2주 정도 천천히 이렇게 분할로 사놓으셨다가 시세 이렇게 주면은 털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종목들은 보통 10%에서 15% 정도 기대 차익 보고 들어가는 거지 길게 보진 않을 생각이에요. 지수 반등할 때 반짝 먹고 끝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세아시멘트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 중장기로 좋다는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027년도부터 아마 우리가 신규 아파트 공급을 서울에 할 수 있는 시기를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27년이 이후일 거예요. 27년, 28년, 29년, 30년일 텐데, 그러면 지금 시멘트는 지금 최근에 3년 동안 가격이 2배 정도 올랐거든요. 2배 좀 더 넘게 오른 것 같고, 철근 콘크리트 값도 2배가 좀 넘게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얘가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체로 필요한 시멘트 수량의 70% 80%밖에 생산을 못해요. 공급량이 모자라요. 근데 만약 건설 붐이 일어서 우리가 한 3, 4년 뒤에 야, 이제 아파트 지어야 되지 않을까? 2027년 5월 달에 대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분명히 누가 되든 대통령 선거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내가 이제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무지하게 떠드는 최우선의 앞에다가 갖다 놓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제 부동산 값이 슬슬 올라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여러분 뭐 이게 부동산 강의가 아니니까 보시게 되면 전세값하고 매매값의 격차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거의 저점이라고 보고요. 이때 전세값이 이제 치고 오르고 월세값이 치고 오르면서 매수 가격을 밀어 올리기 시작해요. 지금 그게 출발된 위치예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 1, 2, 3월 달에 집 없는 분은 좀 사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잠실 아파트 가격이 거의 저점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거의 최저점에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잠실 34평 아파트가 19억대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26억이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고점을 갱신하는 거래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서 앞으로 2, 3년 정도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때만큼 많이 오르는 급등장을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정책은 뭐밖에 없냐면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을 늘리는 것 외에는 집값을 잡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그 공급을 늘리게 되면 우리는 뭐 할 것 같으세요?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수혜주가 뭘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가 저는 원자재예요. 그게 시멘트고 철근 콘크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주겠죠. 그래서 저는 아시아시멘트는 중장기로 보시고 제가 여기 10,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샀다가 11,000원쯤 올라오면 팔았다가 해서 우리가 10% 뛰기 계속 이거 지금 몇 년째 이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10%에서 좀 많이 올라오면 2, 30% 먹었다가 적게 올라오면 10% 먹었다.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계속 저는 끌고 갈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계속 그 같은 시각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온라인 특강을 하면서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입니다. 여러분 대한항공이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보통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30%에서 40% 정도 움직임이 있어요. 꽤 진폭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4,000원짜리가 얼마까지 빠졌냐면 여기 19,900원이요. 그러면 20% 넘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닥 찍고 올라올 때 단타 한번 하고 지금 여기 쌍바닥으로 보고 21,000원 밑에서 조정 시에 살살살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러면 얘 다 어디까지 볼 거냐면 23,000원에서 24,000원 여기까지. 대한항공 괜찮아요. 지난번에 제가 강의 때 설명드릴 때 여기 오면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근데 슬슬 반등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현대글로비스요. 우리가 여행 레저 관련 종목들 중에서 보시면 얘가 바닥 찍고 시세 주고 조정뒀다가 쌍바닥 그리고 올라오는데 사실 얘가 여기까지만 떨어져 주면 무조건 17만 원대 땡큐인데요. 거기까지 오질 않아서 지금 그냥 18만 1,000원 이하에서 조정 나올 때마다 천천히 사시고 17만 원쯤까지 이렇게 사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HTS를 켜가지고요. 이 종목들을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보시면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2만 원에서 2만 500원까지 앞전 고점까지 쌍봉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매수를 드린 거고요. 올라올 때 2만 원대 이상부터 좀 팔아먹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 그러면 중소형 종목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나쁘지 않습니다. 233740. 근데 얘는 기대 수익은 조금 낮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여름장에 마지막 상승을 할 때 코스닥도 한번 불 뿜고 나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개별적 선별적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반도체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얘가 어쩌면 이 그림이 쌍봉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꺾여가는 그림이 아닐까 싶어서 반도체는 조금 더 확인하고 살려고 지금 안 살려고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고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단타로 접근한 거라서 뭐 대단히 급등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보시면 제가 2차 전지 쪽에서는 여러분께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중에는 그나마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LG화학인데 저점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35만 원대부터 천천히 매집을 하셔서 한 1, 2주 정도 사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일 괜찮은 게 SK이노베이션이라고, 이거를 지난번에 온라인 특강에 야간에 제가 강의할 때 설명드렸어요. 주말에도 토요일날도 설명했고, 근데 오늘 제일 많이 반등했어요. 6.3%. 그래서 얘도 천천히 내가 대신에 비중을 많이 못 실어요. 지금 2차 전지는 대세 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치는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0% 정도 잡았다가 단타 치고 빠지고, 15% 잡았다가 단타 치고 빠지고, 이 정도 개념에서 접근하시는 거 괜찮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반도체 중에 보시면 DB 하이텍 지금 저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괜찮아 보이는 게 지금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 SK 하이닉스하고요, 한미반도체 팔기 잘했죠. 고점에서부터 완전히 장대 음봉으로 주저앉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은 건들지 맙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지금 제가 괜찮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오토웨버예요. 현대오토웨버는 13만 원, 14만 원만 오면 제일 좋은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서 15만 원 밑에 떨어질 때, 만 원 떨어질 때마다 한 5%씩만 살까요? 그래서 15만 원대에서 한 5% 사고, 14만 원에서 한 5% 사고, 13만 원에 한 5% 사고, 이렇게 해서 15%까지만 천천히 매집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상당히 전망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포털 사이트에다가 현대오토웨버 검색하고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지, 영업이익은 어떤지, 그다음에 얘 펀 어떤지, ROE는 어떤지 공부해 보시면 꽤 괜찮구나, 알짜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면 꽤 좋은 종목인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전자요. 우리가 지난번에 LG전자가 9만 원에서 9만 3천 원 요 구간 오면 계속 사라고 이야기 드리고, 여기 사서 단타 한번 하고, 여기 사서 단타 한번 하고 치고 쭉 올라와가지고 여기 11만 원 이상에서 7, 80% 정리하고 내려오면 다시 얼마? 9만 3천 원, 9만 5천 원 여기 오면 또 사고 반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G전자는 여러분 계속 그동안 소외됐던 거라 이번에 마지막 상승 올라갈 때 한번 치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셔도 얘가 한 12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 구간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 조정 좀 다시 떨어지면 제가 LG전자 사자고 말씀 또 한번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미반도체하고요, SK 하이닉스가 좀 떨어질 때 최대한 좀 싸게 사고 싶은데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나 모르겠습니다. 여름 안에 와야 될 거예요. 여름 중에 오고 나서 싸게 사면은 끌고 가시면 될 만한 위치 나오면 또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TCK요. 자, 이 종목도 제가 야간에 여러분 온라인 특강할 때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드렸거든요. 자,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사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팍 치고 왕창 올라왔죠. 그죠? 자, 보시면 제가 방송을 왜 이게 힘드냐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생방송 출연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 뒤에 거를 다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본 종목만 얘기하지. 근데 이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면 여러분하고는 제가 지금 보통 7시에서 7시 50분까지밖에 안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은 36분에서 37분이에요. 쓸 수 있는 시간이. 근데 제가 온라인 특강 가면 보통 3시간에서 많으면 5시간까지 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특강을 한다, 온라인 강의한다 그러면 무조건 오세요. 이해하셨죠? 오셔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간 때우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워낙 많은 얘기를 드리니까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TCK 갖고 계시는 분은 12만 3천 원에서 12만 5천 원 정도의 반을 파시고 올라올 때 13만 5천 원, 14만 원 올라오면 다 정리할까 봐요. 저는 그 정도 보고 있어요. TCK 축하합니다.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익 IPS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34,000원, 35,000원 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저는 38,000원을 넘을 수 있느냐가 1차 관문이니까 내일이랑 모레장 정도에 넘길 수 있다면 쭉 치고 와서 42,000~43,000원에 답할 거고요. 내일과 모레 이틀 안에 만약에 양봉을 연속하지 못한다면 원익 IPS 정리하겠다. 아까 제가 차트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번에 제가 야간 특강에서 온라인 특강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여러분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세계 1위가 LG 디스플레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세계 1위. 근데 이제는 세계 1위가 아닐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경쟁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여러분 차트 한번 보실래요? 자, 이 차트하고 얘가 지금 고점이 여기 보면 2011년도에 38,000원짜리가 지금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날 만큼 정말 뭐가 나빠졌을까요? 자, 고점을 보시면 2007년도에 고점이 54,000원이에요. 고점에서 5분의 1 토막 날 만큼 이렇게 많이 안 좋아졌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 전에 대박 들었던 종목 중에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차이나 H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얘 보시면 여기 2015년도에 17,000원짜리가 1,000원까지 빠졌거든요. 1,069원. 17토막 날 만큼 중국 지수가 나빠졌냐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차이나가 왜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막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주봉을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 1,000원대 초반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2배가 시세가 난 적이 있다. 저는 이걸 한번 더 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차이나 H 레버리지가 85% 거의 90% 정도 시세가 났단 말이죠. 자, 우리 얼마에 샀냐면 1,100원에부터 사라고 이야기 드려서 없으면 1,200원도 좋다. 어쩌면 1,300원 좋다. 근데 1,300원은 넘기지 말고 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달 반 동안 매집을 이야기 드렸어요. 그 이후에 올라와서 1,990원까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여러분 지금 최근에 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 차이나 H 레버리지보다 대형 종목으로 이건 국가 지수잖아요. 중국 지수에 대한 배팅을 해서 이만큼 수익 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개별 종목 외에는 이만큼 수익 낸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어요. 3,000개 다 뒤져보세요.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중소형 종목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아는 대형 종목에는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얘가 지금 저는 뭐랑 비슷하다라고 보냐면 이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 종목이 지금 위치가 꽤 닮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주봉을 한번 보세요. 얘가 값어치는 나쁘지 않은데 보세요. 가다가 얘가 반등 나올 때 어떤 식이냐면 쭉 가다가 이렇게 반등 한번 주고 바닥 지키고 1번, 2번 그리고 갔다가 주고 3번 저점 지켜요. 그리고 치고 올라가요. 이해하실까요? 얘 보실까요? 갔다가 밀고 자 바닥 갔다가 시세 주고 밀고 자 바닥 두 번째 갔다가 밀고 바닥 확인했어요. 그럼 저는 이거 돌아서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얘는 시세가 얼마가 날지야 뭐 시장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저는 최소한 이 정도에서는 내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 사주는 게 예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주는 게 예의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온라인 강의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10,000원 언저리에서 사가지고 손해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시세가 3% 먹을 거야, 30% 먹을 거야, 300%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사보자라고 이야기 드렸고 우리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차이나 H 레버리지처럼 중국처럼 저평가된 장인데 지금 이 싼 장에서 안 사면 언제 사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고 이게 마치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게임주 가지고 수익 많이 내드린 기억나십니까? 자 보시면 NC소프트 보실까요? 얘가 바닥이다 여기서 봐봐 갔다가 여기 17만 원대 여기서 그리고 확 올랐죠. NC소프트. 그 다음에 또 펄어비스 같은 위치에서 제가 이야기 드릴 때 얘 봐봐. 얘 여기 쌍바닥 이렇게 딱 치고 살짝 깨긴 했지만 바닥이다. 근데 27,000원짜리가 얼마 갔냐면 42,000원 갔단 말이에요. 40%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량한 기업인데 너무 많이 빠졌을 때 바닥권을 형성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 올라요. 자, 크래프톤 보실래요? 얘는 조정이 나온 적이 없어요. 계속 가죠. 보세요. 근데 어디서부터 움직이냐면 여기 볼까요? 만약 크래프트는 여기서 갖고 있으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145,000원까지. 근데 얘가 급등을 하는 걸 보시라고. 저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이쯤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서 최소한 손해보진 않을 것 같아서 욕은 안 먹을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오늘도 4% 올랐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분들은 주식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개별 종목들 있죠? 중소형 종목 가지고 막 거래 잘하시는 분들은 저랑은 뭐 얘기가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대형 종목 위주로 하는 사람이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소형차와 경차를 타는 사람도 뭐라 그래? 야, 내 것도 차야. 그치? 차 맞지? 에어컨 나와.
히터 나와. 네 바퀴 달렸어. 비 오면은 와이퍼 비 안 맞아. 물론 가끔 오래된 차는 비 새긴 해요. 그죠? 비 새고 막 저희 현대차 뭐 막 물 새고 막 그러긴 하니까 비 새는 차 있죠. 그런데 똑같다고요. 근데 내가 대형 세단을 고급 세단을 갖고 있다 그래 가지고 뭐 다른 건 없죠. 그죠? 기름을 더 먹을 뿐이고 승차감이 좋을 뿐이고 좀 만족감이 높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말하자면 대형 세단을 타는 사람인 거예요. 중소형차 안 타는 거고 경차 안 타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근데 저는 주식도 대형 종목이 좋다는 건 대형차로 대형 세단 타면 승차감 굉장히 편안하고 혹시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죽지는 않아요. 웬만해서는 안 죽어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대형 세단을 타고 고급차를 타고 대형 큰 SUV를 타는 이유가 뭐냐면 안전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동차를 큰 차를 타라고 지금 권유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큰 차 타세요. 그게 우리가 안전을 지켜주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물론 대형차도 사고 나면 죽을 수 있어요. 손해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확률상은 낮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어떤 걸 사냐면 이렇게 저평가되고 싼 거 사는 거지 우리가 막 올라갈 때 사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 대형 종목들 얘기할 때 특히나 이를테면 뭐 건설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GS건설 보실래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저점에서 얘기한 데가 여기에요. 10월에 사가지고 급등 한번 했고요. 여기 바닥 잡고 털고 여기 쌍바닥 잡고 털고 여기 털고 지금 내려올 때 사고 이거 하지 절대 추격을 여러분께 안 드려요. 자 GS건설 대형주잖아요. 자 현대건설 보실래요? 지난번에 여러분 쌍바닥 할 때 여기 한번 사서 단타 한번 치고 쌍바닥 잡고 여기 한번 털어먹고 기가 막히게 고점이 잘 털었거든요. 저는 대형주만 해요. 이게 저는 편하니까. 이해하셨나요? 그게 속 편하지 중소형 종목 하면 내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 방송국 왔다가 누가 내 멱살 잡을까 봐 불안해서 못 하겠어요. 자 철강주도 보시게 되면 우리 고려아연 보세요. 얘 보시면 지난번에 45만 원 밑에서 바닥이다. 보세요. 여기 한 달 동안 살 길이 좋잖아. 얼마 갔어요? 4만 6천 원까지. 그러면 45만 원에 산 사람도 얼마 벌었어? 20% 넘게 벌었잖아요. 그럼 됐지 뭘 대형주 가지고. 그죠? 저 이런 거 하시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종목을 여러분 주식하실 때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계속 똥꼬집 뿌리는 게 뭘 부립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금투세 받겠다라고 아주 세금 못 받아서 안달복달 났죠.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 고집이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정치 이념이라고 볼 수 있어서 말씀은 조심스러운데요. 성장과 분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면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라는 건 사실 정치적 가치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얘기하면 서로 싸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장을 해야 내가 돈을 벌어서 돈벌이가 늘고 살림살이가 불어나야 옆에 누구 어려운 사람 밥 한 끼 사줄 수 있고 여기 노인분들 집 따뜻하게 사실 수 있게끔 기름 넣어드릴 수 있는 거고 어려운 친구들 공부하라고 학자금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장하지 못하고 분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기 북유럽 국가들 망했어요. 여러분 스웨덴, 스위스 스웨덴 되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경제 규모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 북유럽식의 복지를 우리나라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얘기할 만큼 경제가 많이 컸느냐? 저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복지 쪽으로 분배 쪽으로 계속 이렇게 정책이 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장에 브레이크 걸리고 불경기를 만나잖아요. 꺾여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가 지금 아쉬운 건 우리나라 성장할 수 있는 지금 기반은 두 개밖에 없어요. 제 눈에는 반도체하고 자동차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K-팝 뭐 아무리 올라가봤자 반도체만큼 못 가고요. 자동차만큼 산업 성장 못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문화 가지고 살아남기에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뭐 문화가 없습니까? 드라마 안 만듭니까? 영화 안 만들고 음악 안 만드나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얘가 성장 동력을 갖는 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뭐냐면 반도체랑 자동차예요. 딴 거 없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비메모리 중에서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대만의 TSMC는 막 치고 올라가요. 저는 걱정되는 건 한 10년쯤 뒤에 대한민국 국은이 다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올까 되게 걱정되는 건 인구 감소는 아마 2030년, 35년, 40년 이쯤 돼야 아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인구 감소가 직접 몸에 와닿는 건. 지금도 0.6명 출산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건 맞는데요. 실제 경지에 들어오는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10년 정도 있어야만 느낄 거고 2040년에서 50년이면 너무나 피부에 와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10년 동안 만약에 지금 대만의 TSMC를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그 기술들을 따라잡는 격차를 좁히지 못하잖아요. 5년 뒤부터 우리 장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10년 뒤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부에서 이 정책을 금투세라는 걸 시행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미국장은 우상향이라 추세장이에요. 그래서 차익 실현에도 22% 세금 내도 괜찮아요. 그래도 계속 내가 돈 벌면 배당금 받아서 주식에 또 투자하고 또 배당금 받아 주식에 또 투자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하거든요. 약간 제가 옆으로 좀 잠깐 셀게요. 어떻게 하냐면 한 30살쯤 돈을 벌어요. 25, 30살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 집을 모기지 해가지고 집을 사요. 그래서 20, 30년간 열심히 갚아. 그래서 내가 한 50대, 60대 은퇴할 쯤 되면은 이제 집 다 갚았단 말이에요. 내 거예요. 그럼 영 모기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주택 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금 받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내가 버는 돈의 3분의 1 정도를 계속 집값에 갚아요. 나머지 70% 중에 30%는 내가 먹고 살고 남은 30% 가지고 뭐 하냐면 노후를 위해서 주식에 투자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주택 배당형 연금이라고 ETF 형식으로 하고 계속 배당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돈을 내가 벌어서 내 번 돈의 30% 정도를 연금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주식은 어떻게 그 회사들은 그걸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사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배당금을 주주한테 줘요. 그러면 또 배당금 받아서 어떤 사람은 쓰고 어떤 사람은 재투자. 젊은 사람은 배당금 받아 지금 쓸 필요 없잖아요. 돈 벌고 있으니까 또 재투자해요. 그러니까 계속 증시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장은 계속 상승하게 되는데 우리 장은 조금만 괜찮으면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뭐 기업 분사하면서 오히려 대주주들이 뒤통수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다가 그래서 시세가 계속 가지 못하는 시장인데 거기에다가 금투세 세금까지 27.5% 물린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주식시장에 남아 있을까요? 아닐걸요. 그래서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게 제가 여러분 여름까지요라고 이야기 드리지만 사실은 지금 요 한두 달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날까? 8월까지 어떻게 버텨줄까? 걱정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름 이후에는 저는 아마 주식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할 것 같고 여러분께 종목 얘기 거의 안 드릴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외국 ETF 위주로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되게 주식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이제 요번에 여름장에 빠바박 한두 달 올라갈 때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털고 나가셔야 될 입장일 거예요. 그리고 인버스아바 주가 떨어지는 바닥이 어딘지 나올 때까지 주식 안 건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투세가 만들어지면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제 예측은 시장에 소외돼서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단타여야 될 거예요. 충분히 빠지고 나서 바닥 확인되고 잡아서 한 1, 20% 반등하면 털고 많이 가면 30% 가고 이런 매매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제가 종목들을 대형주 위주로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자, 원상복귀 돌아오시면 예전에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 기관화 장세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종합주가 지수는 막 올라가. S&P는 막 나스닥은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종목들, 대형 종목들 한 4, 50개만 계속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은 다 오르는 거예요.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관화 장세라 그래서 니프티, 피프티라 그래가지고 50개 종목 그 상위에 있는 걔네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가지 나머지 안 가요. 자, 그럼 여러분 중소형 종목 위주로 거래하시는 분들 습관을 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앞으로 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금투세가 시행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어디 투자할 것 같아요? 과연 테마 장세로 중소형 종목 사실 것 같아요? 아니요. 대형주요.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에서는 대형주 중에 섹터별 ETF와 섹터별 순환매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감히 장담하면 제 감히 예측을 드리자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주식과 글로벌 증시 안에 뭐 일본도 괜찮고 중국도 괜찮고 저평가됐을 때 떨어졌을 때 그거 사가지고 수익 내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10년의 그림일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이걸 산업 구조를 완벽하게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30년을 전후해서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산시장에 대한 위험 요인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여러분 매매 습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항상 대형 종목 중에 떨어져서 저평가되고 싼 거 이거 사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계속 제가 왜 온라인 강의할 때 보면 여러분 저한테 종목 상담들을 많이 하셔요. 종목 상담을. 근데 그 종목 상담 하시는 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중소형 종목들이고 어디 증권방송에 나오신 누군가 추천한 종목 샀다가 물렸대요.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했는데 이거 좋다고 샀더니 물렸대요. 근데 보면 죄다 꼭지야.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그 고려아연처럼 우리가 바닥 잡을 때 여기서는 왜 안 사는지 모르겠는데 막 올라가면 여기 사는 거야. 자, 봐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거 만약에 왜 추격을 하지 말라냐면 고려아연 50만 원짜리 종목이거든요. 주당. 보세요. 앞에 고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저점이에요. 저는 뭐 했냐면 여기 쌍바닥 45만 원, 43만 5천 원 여기 사라 그래가지고 쭉 올라올 때 여기 고점 찍을 때 팔았어요. 여기서 쌍봉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처럼 바닥에서 사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매매를 하게 되냐면 여기 있을 땐 가만히 있다가 막 올라가니까 여기 앞전 고점을 보시면 살짝 넘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얘가 앞전 1번 고점보다 2번 고점이 돌파할 때 아싸 직전 고점 돌파된다 더 간다 그러면서 여기 추격해요. 어떻게 될까? 꼭지에 물려서 이렇게 빠지면 죽는 거야. 예, 여러분 이런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추세장에서는 이게 먹혀요. 장기 박스권을 돌파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박스가 장기 여기 보세요. 여기 박스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내가 사고 팔고 하다 이 박스를 돌파할 때 이때 추격해서 이만큼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장기 박스가 아닌 단순하게 직전 고점 돌파됐다고 이거 기법이랍시고 따라가면 무조건 물리거든요.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종목을 좀 날 잡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안타까워서요. 종목을 살 때 왜 이런 걸 고르지 못할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이 제가 지난번에 이제 화장품주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얘가 장기 이렇게 수렴 안에서 놀 때 자 박스에서 한번 걸리죠. 하단 내려오고 박스에서 걸리죠. 내려오고 박스에서 걸리죠. 이탈했다가 올라와. 그러면 내가 바닥에 사든가 아니면 여기 돌파에 사가지고 이 고점 이걸 먹어야 된다고.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어떤 주식이에요? 화장품 주식에서 대장주예요. 얘를 넘어갈 게 없어. 내가 만약에 아모레퍼시픽 못 샀잖아. 그럼 종목 어떻게 고르냐면 얘 대신에 비슷한 종목 중에 괜찮은 게 하나가 있는데 걔가 뭐냐면 자 클리오요. 똑같은 화장품 주식인데 저는 여자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지금 우리 민소 아나운서 말고 앞전에 저랑 같이 하셨던 그 아나운서 분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클리오의 화장품이 괜찮대요. 제가 그래서 클리오가 난 무슨 치약 아니에요? 뭐 그랬더니 이런 무식한 그러면서 했었는데 그래서 얘가 그러면 내가 화장품 주식 중에 괜찮은 거 몇 개를 공부해 놨다가 내가 만약 이걸 못 샀으면 그때는 중소형이라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그 업계가 그 산업이 같이 가니까 같이 움직여주는 종목을 사시는 게 괜찮죠. 그러면 얘는 바닥을 잘 못 잡아요. 그러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난 이때 사가지고 밀고 올라가면서 수익 내시면 되거든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매매하는 방식은 주식은 두 개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내가 떨어져서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게 확인되고 사는 거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내가 박스권, 장기 박스를 돌파할 때 아까 아모레퍼시픽처럼 뭐에서? 대장주에서 요 대장주에서 박스를 돌파할 때 요때 나는 요때 공략하든가 아니면 요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하단에서만 공략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사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또 하나 보시면 어디 갔어? 자, 오뚜기. 그 다음에 대상. 식품주거든요. 보시면 얘도 여기서 계속 갔다가 이렇게 급락을 해요. 쌍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가다가 눌려요. 이때 눌림목에 살 기회들 주거든요. 이때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식품주가 관심주가 아니라 거래는 안 했어요. 저는 식품주 별로 거래하지 않는 편이라서. 자, 오뚜기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가다가 눌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서서히 저점을 만들어줘요. 이런 자리. 그리고 얘가 박스를 돌파할 때 있죠. 이때 박스 상단. 이때 잡아서 끌고 가시는 것이 매매 패턴의 기본이다라는 걸 여러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얘기가 좀 길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한다고? 우량주, 대형주에서 쌍바닥, 우리가 다중바닥을 형성할 때 그리고 박스 상단을 돌파할 때 테마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근데 저는 웬만하면 테마주는 편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테마라는 게 돌고 돌다가 테마 꺾여버리면 위험해질 때가 많아서 수익을 크게 보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통적인 산업 분야 뭐 건설, 뭐 부동 이런 뭐 자동차, 반도체 얘들이 돌고 돌 때 저점 잡힐 때 사가지고 끌고 가는 성향의 매매를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저보다 공격적인 분들은 아까처럼 박스 상단을 돌파할 때 따라가시더라도 단순하게 직전 고점 넘었다고 따라가면 물리니까 그 박스권에서 매물대를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하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동의 사이클을 읽어낸다면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매매 여러분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조정이 나오거나 저평가가 된 종목들 함께 담아가 보면서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꾸준하게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부터 해서 반도체 섹터의 흐름에 따라 원익 IPS 대응 전략 세워주셨고요. DB 하이텍, 아시아 시멘트,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의 흐름까지도 함께 두루두루 매매 원칙부터 매매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추가적인 전략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시간 동안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 문자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장자방 세 글자 보내주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